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최시현입니다. 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 TCC를 봐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여름방학이라는 요 즈음에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 어떻게 공부할 것에 대한 어떤 제안을 좀 할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학생들이니까 자기만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참조로 해주길 부탁합니다. 자, 뼈대를 갖고 있을 거야. 계획의 큰 어떤 구조를 거기다 제 거를 약간만 가미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들어갈게요. 강의는 제목이 상위권 수험생의 고함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우선 상위권에 대한 규정을 알아볼게요. 어떤 분들을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하나를 볼게요. 첫째, 현재 상황 상위 2등급부터 이건 수능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 2등급부터 1등급 초반 기출문제를 꽤 많이 풀었다 이런 상황이면 상위권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 중요한 게 나왔죠? 제일 중요한 거 자만은 치명적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사실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현실 그대로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은 올릴 점수 많지 않고요. 떨어질 가능성 점수는 폭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불안할 거 없다. 자,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땐 항상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야. 부정적인 거하고는 다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자. 나는 현재 상위 2등급 또는 1등급 초반에 있는 상태지만 올릴 점수는 몇 점 안 돼요. 하지만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만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자만은 치명적이야. 4점짜리 한두 개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겸손하게 다지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꽤 풀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출문제보다는 여러 종류의 책에서 모두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낯선 문제를 발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출문제 많이 풀었거든. 어때요? 올해 기출된 문제가 내년에 그대로 재탕된다? 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가 그 전 기출문제하고 얼마나 비슷하게 나왔는지를 판단해봐라. 아마 별로일 겁니다. 물론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단언컨대 작년 기출문제가 올해 비슷하게 나온다? 그거는 다른 책에도 다 있는 문제야. 작년 기출은 나왔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꽤 풀었으니까 기출문제보다는 여러 종류의 책에서 약점으로 생각하고 낯선 문제를 발췌 확인하는데 하루에 15개 정도를 표시를 하세요. A책에서 3개, B책에서 3개, C책에서 3개, D책에서 3개. 그러니까 학생들이 4, 32 이렇게 나가겠지. 점점점 있잖아. 3개 더 있죠? 그래서 15개. 자, 하루에 이제 15개 정도 여러 책에서 골고루 말이야. A책, B책, C책, D책을 일단 펼쳐서 하루에 3개씩 15개 정도를 문제를 풀어보고 표시하고 그것을 자기 거로 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낯선 문제.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 당황할 수 있으니까. 올해도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늘 그래왔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도 처음 접하는 문제가 꼭 나오기 마련이야. 그런 거 4점짜리 두세 개가 결정탈주니까 연습을 하자고. 그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나왔죠? 잠깐만요. 자, 마지막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고등수학의 빠른 확인. 자, 여기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워낙 수능 종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등수학의 약점 때문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등수학도 돼 있는 분들일 거야. 그러니까 상위 2등급, 1등급 초반이 나오고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고등수학의 빠른 확인이 필요하다. 한번 전체 개념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0월 중순쯤에 한번 읽어보고 11월 중순쯤에 초순쯤에 한번 가볍게 읽어봐. 그럼 가볍게 읽어보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개념만 보는 거야. 그냥 읽어보는 거야. 그죠? 잘해야 한 서너 시간이면 충분해. 그 정도 시간, 10시간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등수학의 빠른 확인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이건데 모의고사 우리 100분 보죠. 하지만 10분을 줄이면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거야. 대단히 많이 줄인 거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저 이제 젊었을 때 그런 거 해봤었는데 제가 좀 달리기가 좀 약간 빠른 편입니다. 제가 한 15초, 14초 돼요. 50m. 자, 빠른 편인데 연습할 때 말이야. 다리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착용하고 연습을 해요.
그럼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달리기 하는 직전에 이걸 풀어버리면 굉장히 빨리 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기록이 많이 단축되는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느낌이죠. 느낌이야. 평상시에 머리줌을 차고 하다가 그걸 분리하고 뛰었을 때 기록이 좀 더 좋아지는 건 물론 한동안 오래 연습했을 때겠지. 그래야 100m니까 달리기니까 기껏해야 뭐 1초 안 되고 0.5초 이렇게 그지? 하지만 효과는 조금이라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큰 효과는 뭐냐면 내가 달리기 할 때 이걸 해체하면 빠른 느낌으로 경쾌한 느낌으로 편하게 간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시험 볼 때 마음이 편하면 최고죠. 경쾌하면 그게 좋은 거야. 산뜻하면. 그러면서 평상시 10분을 줄이면 시험 볼 때 100분을 풀 때 이 시간이 굉장히 짧고 길게 느껴져요.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야. 여유 있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럼 여유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90분으로 하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역시 다양한 출판사의 것을 하고 풀이는 믿지 마세요. 우선 첫 번째 90분 조심하시게. 일주일에 2회 정도 한다. 그리고 다양한 출판사는 뭐냐면 이 출제한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한쪽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알파라는 쪽의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형태도 좀 그래요. 그 사람한테 맞춰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이유는 알겠죠? 실제 출제될 때 어떤 분들의 어떤 그룹이 출제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다양한 출판사,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한 권의 책에 있는 모의고사를 다 풀지 마시고 A, B, C, D 있는 거 여기서 한 회 돌아와서 그러면 참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실행 가능하죠? 그럼 모의고사 책을 아끼려고 하지 마. 내가 이걸 시험 전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책 한 서너 개를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떤 책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지만 다 비슷합니다. 어떤 출판사든 간에 심플하고 다 디자인 좋고 다 그래요. 이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출판사든 괜찮아. 다양한 출판사 선택할 것. 그 다음 풀이 믿지 말라는 건 자, 오해할까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있는 풀이는 보여주기 위한 풀이 있고 전달을 어떻게든 간에 좀 예쁘게 하려고 구성 위치를 잡은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풀이하고 책에 있는 풀이가 다를 때가 많죠? 여러분 위치면 아마 더 그럴 거야. 그럴 땐 너희들 풀이가 진짜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풀이가 훨씬 더 좋은 풀이고요. 믿어라. 너희들 풀이가 더 좋은 거다. 두 번째는 시험 보러 가는 게 그 책을 쓴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들 머리 가지고 시험 보러 가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이 가장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야. 그래, 여러분의 풀이와 책의 풀이가 다르면 책의 풀이는 버려. 알았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약점 단어 하나만 찍어 그 단원의 기본서 확인 후 풀었던 문제 재확인 및 시간적 위치 찾기 이겁니다. 자, 물론 약점이 여러분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마 약한 유형이나 단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형으로 기준하면 수 안에서 한 단어만 찍어. 미적 통해서 하나만 찍어라. 자, 작은 글수록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수 1에서 말이야. 그럼 약한 단원이 행렬의 정어 판단이라면 정어 판단 하나를 찍는다. 미적분 통계에서 말이야. 특히 미분에서 시각에 대한 변화요. 그 단원이 약하다면 거기만 찍어라. 방학 동안에 그거 하나만이라도 깊이 있게 약점 단원 하나만 찍어서 사실 이게 주당 하나씩 찍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엔 어떤 단원, 어떤 유형 그걸 찍어서 그 단원 기본서를 확인하세요. 기본서 알죠? 설명 잘 나오고 유형별로 나오는 거 있지. 풀었던 문제에 대한 재확인을 한다면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어느 위치에서 풀었던 문제 보면 어떤 위치에서 시간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 위치를 찾아서 당연히 찾기만 하면 그만이죠. 안 되죠? 찾고 치료한다. 됐습니까? 자, 끝으로 제 공개해줄 수 있는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위치에 서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다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4점짜리에 대한 재분석, 해석, 깊이 있는 해석과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정어 판단 것들 이게 동영상 강연으로 잘 정도돼 있고 특히 뭐 원리학기 같은 거 있죠.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지속 그래프 같은 거, 그다음 고등수학 상하에 대한 정리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그득그득 있으니까 이 자료를 꼭 확인해 주기 부탁합니다. 자, 저희 끝났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다음 있나? 네, 있군요. 학습 Q&A 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대1로 맞춤 계획을 짜줄 텐데 구체적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세요. 나는 A란 단원에 X 형태의 문제만 나면 괜히 겁을 먹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이야. 올라간 성적은 지금 내가 1등급 초반 왔는데 너무 급하게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든가 더 이상 정체된 상태로 2등급에서 머무르고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역시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뒤치락 엎치락하는 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수도승처럼 성직자 그런 분들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시험 보는 날까지 차분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 또박또박 걸어가면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 그걸 믿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요즘 날씨가 안 좋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상한 음식 먹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밖에 나서 먹는 음식 먹을 때는 회종류라든가 고기 같은 거 있죠. 그럴 때 좀 조심하셔야 돼.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는 데서 먹으면 오래된 음식을 먹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럽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듣는 분 중에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밖에 나서 음식 먹을 때는 좀 조심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상한 음식 먹지 않게 조심하시게. 또 어패류 같은 거 있죠. 육류 같은 거 먹을 때는 극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건 엄마 손때가 탄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겠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셨고 지금까지 최승현이었습니다.